있습니다. 그래서 잘 놀다 갑니다잉. 더 이상 제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이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틀 전에 쿠팡이 공지사항이 하나 올랐었죠. 더 이상 외국어로 된 설명을 받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올리는 그런 대량 등록 방식은 아마 점점 사라질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예정된 수술 롯데온도 이미 그거를 받고 있었고, 그렇게까지 뭐 엄청 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옛날에 제가 대량 등록 12계정 준비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량 등록 12계정으로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고 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이건 다 폐업한 상태예요. 더 이상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업자가 이제 돌아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추억으로 이제 남겨두려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불꽃이라 생각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나올 예정이고요. 자, 일단 요약을 좀 하면요, 대부분이 랜덤 워크입니다. 이런 사업 구조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4개를 하면요, 올리면 어쨌든 팔리는 건 맞습니다. 팔리긴 팔립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구조에서는 요게 편의점 대비 돈이 많이 벌리냐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교적인 뭔가가 들어가줘야 돼요.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하시면 편의점이나 뭐 쿠팡보다는 더 못할 거고 차라리 물류 뛰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도 3월 달에 저희가 업로드를 시작해서 4월 달부터 이제 1만 개를 올렸고요. 자세한 룰은 요 위쪽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쿠팡 공지 관련해서는 헤일리 쌤이 올려주신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매출표가 아니라 순수익표, 그래서 순수익만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폐업한 건 6월달, 5월달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폐업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같은 방식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어떤 거는 달 말까지 가고 어떤 거는 2달 만에 폐업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운이 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운도 그렇고 카테고리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발견한 경험상으로는 그 블랙박스 미니 카메라 그런 거 있죠. 그런 카메라들은 좀 많이 위험한 것 같고, 스포츠 레저 쪽 폐업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업자마다 매출 차이가 극명합니다. 예를 들면 6호점 같은 경우에는 요게 4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근데 같은 시기에 오픈한 2호점은 200만 원밖에 못 벌었잖아요. 사업자마다 터지는 아이템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400만 원씩 꾸준히 찍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 400, 어떤 건 빵원, 어떤 건 200만 원. 그 잘 터지니까 나머지를 견인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냈던 이 친구도 그나마 고른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좀 느껴지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많이 팔리는 편이고, 11호점은 50만원 밖에 못 팔았고, 나머지도 이제 또 있더이고, 심지어 이 친구들은 폐업도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가 털질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했던 구조에서는 뭐가 털질지 몰라서 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 마진율도 엄청 많이 물어보시던데, 마진율도 달라요. 뭔 소리냐, 왼쪽을 보면 이게 8월달에 순수익이고요, 오른쪽이 9월달에 순수익인가 그럴 거예요. 마진율이 다르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고정적으로 40% 50%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달에는 30% 나오고 어떤 달에는 50%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 마진율을 올리면 진짜 50 기준으로 뽑힐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품군이 만약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마진율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대량 등록이랑 구매 대행은 내가 상품을 여러 개를 올리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마진율도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14호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35%였는데 그 다음 달에는 마진율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마진을 얼마나 올려야 되냐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올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40%가 찍히는 게 아니라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는데, 그 급락차가 굉장히 폭편이에요. 심하게 20% 넘게 차이 나고요. 그러니까 40%를 업로드를 했는데 순이익이 20% 찍히는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70%가 찍히는 때도 있어요. 마진율에 너무 그렇게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월마다 다르고 뭐가 팔리냐에 따라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어떤 사업자가 죽었어요. 보면은 이게 10월 달이고 지금 오른쪽이 이게 11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보면은 6호점이 이게 250만원 팔았는데 그 다음 달엔 100만원밖에 못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상품이 영원히 잘 나가지가 않아요. 그 상품이 잘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빼앗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군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안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빠를 때는 거의 한 10일 만에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 제품군을 먹으려고. 저는 별다른 뭐 대응은 하지 않았고, 저도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 적당하게 만족하고 이제 물러났죠. 매출액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매출액이 일직선으로 이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사인 그래프처럼 되게 요동을 쳐요. 예를 들면 이 6호점 한번 보세요.
달에 30만 원 벌었는데 10월 달에 90만 원 가까이 벌었잖아요. 근데 또 11월 달엔 40만 원 벌고 지금은 또 폐업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업로드를 한 다음에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매출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가리를 하시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지나면은 이게 달라질 거니까요. 그리고 몰가리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제가 몰가리를 해서 재미를 본 케이스가 없었어요. 저는 매출이 안 나오면은 그냥 내비두세요. 뭔가 좀 터질 때가 있어요. 아무튼 모릅니다. 진짜 다 랜덤 워크예요. 마진율도 달라지고요, 매출도 달라지고요, 심지어 뭐 로스 되는 것도 달라지고, 어떤 때는 뭐 빨리 폐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롱런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뜬금없이 떡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요 1호점부터 15호점까지 있는데 요게 순수익이에요. 요게 계산을 해보면 1,800만 원쯤 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로스 금액 안 적었잖아요. 로스 금액은 이렇습니다. 정지 영상으로 보시고요. 아무래도 많이 팔면 로스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죠. 치니까 이런 계산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요 표인데요. 대략 총 벌어들인 게 1,700만원, 로스가 140, 그래서 계산을 하면 1,600만원쯤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대 비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비 이제 12개 했으니까 480만원쯤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 내야죠. 100만원쯤.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5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전 좀 넉넉하게 100만원 잡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순수익이 700에서 800만원쯤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70만원에서 한 80만원쯤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쿠팡이랑 편의점 알바 떴을 때 1년 뛰면요 벌어요. 그러면은 이 경험치에 대한 밸류를 얼마나 줄 거냐가 이 게임의 관건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올리면 어쨌든 팔리는 건 맞습니다. 제가 했었던 그 구조에서는 편의점 대비 이게 돈을 벌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 절대적인 돈을 벌 수는 없고, 그리고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횟수가 10개 이상이면 충분히 나와줬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좀 고려할 만한 지재권 연락도 두세 번 정도 왔었고, 아마 앞으로는 제가 했던 이 방식처럼은 안 될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대량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1년 동안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잘 놀다 갑니다. 더 이상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할 이유가 없죠. 이게 보시다시피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발주만 해서 80만원, 90만원은 진짜 하루에 1시간? 그렇게 발주만 해서 얻은 돈이라 그렇게까지 저는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느낀 점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컨텐츠도 많이 뽑아냈었고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실은 구매 대행 대신에 이제 다른 브랜드 샵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영상을 좀 많이 올려보려고 해요. 그쪽으로 좀 턴을 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악성재고 있죠. 아무도 몰라봐주는 그런 가치를 내가 꿰뚫어 봐서 제가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콘텐츠를 찍어볼까 해요. 일단 제가 쩐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걸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 쩐이 들어오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농담이고요. 개인적인 제 견해를 물어보시면은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팡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쿠팡은 쿠팡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한 거고, 제가 쿠팡 입장이었어도 항상 나오던 얘기였잖아요. 구매 대행 올리는 그 상품들 중국어에서 뭐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쿠팡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서비스 정책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책이 있으면 대책도 있잖아요. 아마 솔루션 프로그램들에서 그거 관련된 대책을 낼 거고,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 해서 구매된 물건을 사는 그 수요가 줄어들었을까요? 저는 영향이 크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고객님들은 이런 공지사항이 관심이 있을까요? 그래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공급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상세 페이지 번역해서 올리는 것만 해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2023년은 저한테도 되게 좋은 해가 될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 해가 될 것 같아서 있는 콘텐츠 많이 올리려고 제가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물론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